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세요. 좋은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입니까? 만충전압 기준으로 4.2V가 돼야 좋은 배터리입니까? 4.2V가 안 되고 4.17V 해서 만충되면 좋은 배터리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배터리 충전을 할 때 충전기에서 충전 시 내부 저항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부 배터리라서 22mAh 나오고요. 얘는 파나소닉인데 이미 만충이 돼서 충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0mAh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 LG B4인데요. 133mAh이 납니다.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부인데요. 똑같은 2부. 현재 4.19V까지 충전된 상태에서 17mAh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 내부 저항을 따진 이유가 뭐냐면, 내부 저항 자체가, 내부 저항이 크면 배터리에서 열이 나면서 그만큼의 전류가 소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배터리 내부 저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각형이든지 다른 배터리든지 어떤 인산철 배터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부 저항이 원래 제조자가 만들 때 스페시피케이션에 언급되어 있는 정상적인 상태의 내부 저항이 있어요. 그 미리 옴을 기준으로 방전 시 배터리에 대한 캐퍼시티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측정을 했을 때 용량이 나온다라고 스페시피케이션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100mAh이 넘어가면 이미 배터리 자체에서 방전을 할 때 방전 종류를 어느 정도 배터리 저항 자체 때문에 열로 소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제 용량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측정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가까운 값을 보이는 애들은 이렇게 내부 저항이 낮은 애들이 거의 90% 이상의 방전을 했을 때 용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그대로 충전을 하다가 지금 처음에 있는 게 4.2V 도달을 했죠. 내부 저항 22mAh인데요. 지금 이 세 번째 있는 거 3.82V에 133mAh인데요. 얘는 4.2V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충전을 해도, 완충을 해도. 지금 영상을 끄고요. 4.2V가 되는지 만충이 됐을 때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거는 2부인데요. 실제 표기 용량은 2.5A입니다. 2.5A. 얘를 저기 100mAh 내부 저항 이상 나오는 거 충전하는 동안에 방전을 해볼 건데요. 4A 기준으로. 이게 방전 초기에 볼티지 드랍다운을 보면 얘는 굉장히 4V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3.7V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4V로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볼티지 드랍을 보이고 있어요. 자, 방전하는 사이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3.9V에 157mAh이 나오고 있죠. 내부 저항이. 얘 배터리를
충전 상태에서 접점을 뺐다가 다시 연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157에서 158 약간 변했는데요. 이전에 동영상 앞으로 가시면 얘보다는 더 낮았어요. 다시 뺐다가 약간 돌려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195ohm으로 미리옴으로 바뀌죠. 자, 이거 손으로 이쪽으로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고 나서 검은색 위로 향하게 해서 다시 뗐다가 다시 꽂아볼게요. 접점을. 지금 접점 상태가 좋아지니까 접점에 의한 저항이 감소하니까 135mΩ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아까 동영상 시작 전에 전반부에서 얘는 4.2V가 만충전압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지금 확인하려고 충전 중인데 얘는 4.2V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4.2V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접점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접점 저항 때문에 만충 전압보 4.2V 이상적인 전압보다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같은 경우는. 자, 내부 저항을 얘기를 할 때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모스펫인데요. 820A라는 모스펫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5V에 5A에 20V를 흘릴 수 있는 건데 드레인하고 소스가 연결이 됐을 때 게이트하고 소스 간에 4.5V 줬을 때 0.02ohm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5mΩ입니다. 그리고 2.5V일 때는 게이트하고 소스 전압 2.5V로 들어갔을 때는 드레인하고 소스 연결됐을 때 40mΩ입니다. 40mΩ. 배터리 내부 저항도 이런 의미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네모난 사약항이 18650이라고 치고요. 뭐 리튬 이온이나 인산철이나 다 똑같은데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부 저항은 플러스로 가는데 뭐 마이너스로 가는데 이런 저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미리옴으로 되겠죠. 미리옴의 수치가 얼마인지 간에. 근데 여기에 이 3점 여기서 나오는 볼티지에 암페어 용량을 쓸 수 있는 부하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근데 이 내부 저항이 없으면 그대로 암페어가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 뭐 10A를 흘리겠다 하면 되는데 이 저항이 100mΩ이면 0.15ohm하고 똑같은데요. 0.15에 10을 곱하면 여기에서 전압차가 생겨요.
그러면 0.1에 곱하기 0.15이면 1V의 전압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1V의 전압차가 생기면 여기서 당연히 이 전압차 때문에 여기서 쓸데없는 필요 없는 전기 소모가 열로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럼 0.15g이라 그러면 대충 10% 정도가 여기서 열로 없어져 버려요. 그럼 부하한테는 쓸 수 있는 게 90%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이쪽 부하 쪽으로 최대한 효율이 많이 가려면 이 내부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90% 이상으로 전달이 가능을 하죠. 그래서 제가 경험상 다 확인을 해보고 카페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100mAh 넘어가는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않은 배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mAh 이하가 나오는 얘네들은 좋은 배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부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만큼 많이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방전하던 배터리가 3.2V 가고 있는데요. 배터리에 손을 올리면 약간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배터리 방전하면서 내부 저항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185mA 4.2V 리튬이온 충전기에 꽂았을 때 충전시는 0mAh을 보이던 애인데요. 이렇게 열이 발생을 하면서 내부 저항도 조금씩 올라가요. 내부 저항이 올라가면 열이 발생한다는 거니까요. 내부 저항이 높으면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열이 많이 난다는 건 부하 쪽으로 배터리의 용량이 다 전달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현재는 컷오프를 2.7V로 해놨기 때문에 얘가 용량 자체가 지금 2.5A이기 때문에 2.1A가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자체 볼티지가 3.1을 볼트를 가리키는데 충분히 2.7 갈 때까지 2400이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 방전이 2.7V 컷오프에서 끝났는데요. 2398, 2400 가까이 나왔습니다. 한 35분 걸렸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90% 이상의 용량의 90% 이상을 보이는 거고요. 방금 방전을 끝낸 배터리를 열이 좀 나는데 그대로 꽂았어요. 그냥 충전하면서 17mm ohm이라고 내부 저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얘가 4.2V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내부 저항 120mm ohm 가지고 4.2V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동영상을 끝내야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VC8 리튬이온 충전기죠. 이 같은 경우는 실제 3.8V까지는 맥스로 2A가 들어가는데 얘는 3.7V가 넘었기 때문에 2A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설정에 따라서 500mA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를 하자면 내부 저항이 높고 낮음에 따라 발열과 부하 쪽에 전달되는 효율이죠. 그 관계가 화살표로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 내부 저항입니다. 여기 내부 저항. 내부 저항이 높아 버리면
배터리 발열도 올라가요. 내부장이 낮으면 배터리 발열도 낮습니다. 배터리 발열이 높으면 부하 쪽에 전달되는 에너지 효율이랄까, 에너지 효율이 낮아져요. 상대적으로 발열을 하면서 열이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근데 발열이 낮으면 부하 쪽에 에너지 전달 효율이 그만큼 높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관된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차박하시는 분들 이렇게 파워뱅크라고 해서 용량 높은 거 이렇게 설치하시죠. 근데 부하가 있는 쪽 이렇게 그러니까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전선을 연결하는데 파워뱅크 쪽에서 아무리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도 이 케이블 자체 길이에 따라서 저항이 오hm 단위로 가령 평균적으로 1m당 1오hm 정도의 저항이 생깁니다. 아무리 카파라고 해도 이 오hm 단위로 높아져 버리면, 아까 배터리 내부장 했을 때요, 10A가 흐르면 그냥 뭐 이렇게 10V 드랍다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옴처럼 많이 안겠지만. 그래서 멀티 플러그라고 해갖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케이블 연결해서 가까운 데다가 12V 빼쓰고 하신다고 이렇게 쓰시는데, 가급적이면 이 선을, 케이블 길이를 굉장히 짧게 하시는 게, 여기 케이블에서 높은 전류가 흘러갈 때 열로 뺏기는 저항 때문에 뺏기는 열 손실, 에너지 손실이, 케이블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길이를. 그리고 뭐 파워뱅크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인버터 쓰실 때요, 인버터죠, 인버터. 여기가 DC 뭐 12V나 24V 쓰실 때요, 여기는 220V 뽑아 쓰실 때고. 다들 대부분 경험하시는 게 220V 뽑아 쓰는데 와트 전력 단위로, 와트 단위로 이 많은 암페어가 필요했을 때, 여기는 그거 와트에 맞춰서 암페어가 더 흘러가거든요. 암페어가 더 흘러가는데, 얇은 선, 그러니까 스퀘어 AWG 얇은 그러니까 굵은 와이어를 쓰는 게, 다들 발열이 좋고 하시는 거 다들 경험을 하고 아실 거예요. 왜 굵은 거를 써야 되느냐? 굵은 거를 쓰면 여기 케이블 시작 지점에서 인버터까지 올 때 당연히 케이블에서 순수하게 나타내는 저항 자체가 그만큼 낮아지니까 발열도 좋고, 여기서 에너지 손실도, 열에 의한 에너지 손실도 적으니까 당연히 굵게 쓰시는 게 맞아요.